이 페이지도 뭐 보면은 사실 위에 거를 이제 잘라낸 거지. 스텝 1에서는 이 수행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스텝 1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 분석, 여기에 이제 이 기본적 분석 안에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지. 우량주가 뭐냐, 그 다음에 성장주가 뭐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가치 투자를 하자.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기본적 분석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기술적 분석과 이제 심리적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포인트 공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어제 네가 이제 시즌 물타기 실패한 것처럼 실패는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여전히 뭐 코로나 거의 5천 명대 환자 나오고 있고, 그러면 시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매출이 뜨겠지. 당연한 거야. 작년에 이 매출이 이 정도로 나왔는데, 그지? 시즌 같은 경우에 지금 5천 명이면 이 이상의 매출을 찍는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지?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막 나올 거라고. 어떻게 보면 기대 심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포인트 공략을 기술적 분석 가지고 스텝 2, 그지? 시그널. MACD 시그널인 거지, MACD. MACD를 이제 내가 시그널이라고 용어를 숨기기 위해서 MACD 레이트지. MACD 레이트를 도입한 게 스텝 2고, 거기에 이제 저항선과 지지선을 통해서 왜 급등을 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그게 스텝 3지, 사실. 그래서 MACD가 0을 돌파하면서 RSI가 50 돌파를 하면서, 더군다나 그 상황에서 최소 6개월짜리 저항선이 돌파를 한다, 또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3개월짜리 저항선 돌파를 한다, 그러면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지. 그 상황에서 바로 들어가도 되지만 좀 주가가 높다 싶으면 눌림목을 공략을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눌림목 위치가 더 높지. 주가 위치가 이 장대 양봉 첫날보다 두 번째 날, 이제 그 다음 날 갭상 양봉 뜨면서 양봉이 또 크게 나와 버리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스텝 3에서 또 주의할 게 이 작전주와 성장주의 차이점, 실적이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지? 그리고 이제 테마주 쪽에서는 왜 실적이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정책 테마주까지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쪽에 존재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사실 이 테마주부터는 이제 이 스윙보다는 투자 쪽으로 이제 넘기는 게 맞는 거지. 사실 한 달짜리 단기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될 수도 있지만, 테마는 기본 이제 한 3개월 정도는 무난하게 가기 때문에 단기나 중기 투자 정도는 무난한 거고, 거기에 이제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3년, 4년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대표적인 민주당 테마주 OCI지, 태양광. 뭐 얘 말고 뭐 풍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서 지금 여기서 막 상승하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만 원까지도 상승을 한 이력이 있으니까, 7,000원 보이는 걸로 봐서는 7만 원, 70만 원이니까 거의 한, 그렇지, 거의 한 7, 80배 정도는 간 주식이 되는 거지. 물론 이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사람들은 거의 없겠지만, 그러니까 테마가, 이 정책 테마주가 좀 무시무시한 게, 예전에 삼천리 자전거가 그랬었던가? 삼천리 자전거도 얘도 이제 정책 테마주에 엮이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날아갔던 거지. 여기가 지금 300원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3만 원이 보이니까 얘도 뭐 거의 100배 가까이 날아간. 이런 게 이제 정책 테마주의 무서운 점이지. 그래서 지금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때네. 여기가 그 이명박 된 거잖아. 그래서 자전거 도로 놓은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날라갔던. 무시무시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 테마주들이. 기본 가이드도 닫아버릴게요. 초급 가이드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스윙 트레이딩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이렇게 아래와 같이 이제 수준을 나누고 여기서는 이제 우량주와 성장주 개념 이해하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벌 수 있을까 또 더 벌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를 노릴까 그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지. 그 상황에서 정선 돌파까지 하면 날아가더라. 그리고 이제 테마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 좀 더 이제 수익이 극대화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을 이제 스텝 안에서 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 이 일반적인 이 차트에서 봤을 때 밑에 이제 MACD 하나만 이제 이렇게 놨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실 이 이전 차트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심적 고점은 이제 안 사기는 하지만 어떤 포인트가 있을 때 우상향인 구간에서, 그지? MACD는 이렇게 우가 하향이 중간중간 되더라도 지금 시그널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포인트인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포인트에서는 매수를 스토캐스틱으로 해도 된다. 이게 스텝 1이었던 거지. 그지? 근데 MACD가 0을 돌파하는 또는 시그널이 0을 돌파하는 이 두 포인트에 대해서는 그지? 이날이나 이날인 거지. 이 두 포인트에 대해서는 급등이 나올 가능성. 여기서의 급등은 10%를 얘기를 하는 거지. 10% 정도의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그 포인트를 설명하는 데가 요 부분이었던 거지.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이제 존재를 하는 거지. 이렇게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하고 이렇게 중간중간 존재를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스텝 2였던 거지. 그지? 그렇지만 우상향인 구간에서 내가 사겠다. 이게 스텝 1이었던 거지. 우상향인 구간에서. 그 상황에서 이제 6개월 이상의 저항선 돌파를 내가 집어넣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이 저항선 돌파를 하면 이날 장대양봉을 발생되게 하는 이걸 설명하는 게 스텝 3라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주식이 성장주로 이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3개월짜리를 써도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짜리. 그래서 저항선 돌파를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데 3개월이 또 지나면 한 달, 두 달, 세 달짜리니까 저점을 나름 내가 공략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성장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여기 이쪽도 이제 3개월 하나 둘 셋 해서 3개월 이쪽 포인트를 노려도 큰 문제는 없는 거지. 그거에 해당되는 늘림목을 노려도 상관은 없는 거고 내가 투자로 접근을 한다면 이런 게 이제 이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스텝 3인 거지. 그래서 스텝 1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스텝 아닌 거지. 그지?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우하향이면 나는 안 사. 이 주식 자체를. 그잖아. 여기서부터는 안 사는 구간이잖아. 구간 자체가. MACD가 알려주는 게 그거잖아. 나는 사도 돼? 나는 사면 안 돼.
안 되는 구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큰 걸 배우는 거지. 이 하나만 해도. MACD는 추세지표이기 때문에 이 추세지표가 우하향될 때는 안 사는 게 낫다. 이쪽에 보면 기술적 지표의 추세지표. 그 중에서도 추세지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로 나는 MACD를 선택해서 쓰고 있는 거지. 어떤 용도로? 이런 용도로 쓰고 있는 거지. 내가 투자를 해도 돼? 안 돼. 이런 용도로 쓰다가 보니까 MACD 레이트를 보는 게 훨씬 낫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저 지표고 그 스텝 2에서 만들어 놓은 이 지표를 투자에 어떻게 활용을 하면 효율적인지 최소 단기 투자 이상에서 그거를 이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건 이제 단기 투자 저쪽 뒷부분이 되는 거지. 지금은 수익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냐 없냐 아니면 100억으로 내가 진짜 스캘핑이 가능하겠냐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지? 100억 가지고 내가 스캘핑을 하겠다는 얘기는 장난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응? 2천억 정도 되는 주식 가지고 밑에다가 10만 주 걸어놓고 위에다 10만 주 걸어놓고 그 사이에서 주가 형성 시켜놓고 내가 위로 밀어 올리기도 하고 이제 밀고 내려오기도 하고 하면서 이 주식을 내 맘대로 막 좌지우지 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100억이면 충분하니까. 스캘핑이나 데이트레이딩 쪽에서 스윙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00억 정도면 뭐 20% 주가를 밀어내리는 게 끌어내리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를 작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텝 3에서 이제 다루는 거지. 굉장히 할 얘기가 많지 그 부분도. 그래서 작전주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스윙의 거의 맨 마지막 과정이라고. 급등주를 설명을 하기 전에 급등주를 이해를 하려면 작전주는 필수거든. 근데 또 작전주만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테마주도 다뤄주면 좋지. 그래서 테마주는 이 단기 투자나 중장기 투자 이쪽에서 이제 다루는 게 좋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다뤘던 거고 할 얘기들이 이쪽에서는 워낙 많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뒤에 얘기를 하고 책을 읽는 거를 굉장히 중시하지. 지금은 이 주식작전 베스트 비법은 이제 선택서로 내가 바꿔놨지. 선택서. 이거는 선택서로 내가 바꿔놨고. 그래서 도형 채우기? 이런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왼쪽. 얘를 좀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달라는 얘기잖아. 하여튼 이런 작업은 네가 하라고. 오케이? 이제 너한테 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 지금은 아직은 시작을 안 하고 있지만 이 정도 수정하는 거 가지고 리비전을 올리는 건 좀 거시기 하고 이 책들을 한번 이렇게 쭉 대충 이렇게 한 페이지씩 넘겨보는 것도 뭐 나쁜 공부 방법은 아니야. 지금 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속독을 해도 되고 속독을 안 하고 그냥 랜덤으로 이렇게 단어 단위로 이렇게 읽는 거 있잖아. 뭐 제목 단위라든지. 제목만 딱 보고 이 내용은 대충 내가 어느 정도 알아. 다음 페이지 넘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책 한 권 보는데 그냥 한 2, 30분 아니면 10분 한 그 정도만 잡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볼 필요는 있지.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차트의 기술을 보게 되면 좀 더 이제 이해 폭이 넓어질 수도 있고 책을 좀 더 수술수술 읽어 나가지 않을까. 처음부터 다시 읽고 막 나 그런 거 되게 싫어해. 그냥 앞에서부터 쭉쭉쭉쭉 읽은 데까지는 그냥 한 제목 정도만 보고 막 넘기고, 어차피 차트의 기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거는 사실 여기였던 거지, 그지? 이쪽에 있는 이제 다산 라이프부터 시작해서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10만 원 들고 시작한 주식 투자 윌리엄 오닐, 그런 다음에 증권사관학교, 이 엑스파일 가치 투자 이후에 읽게 되는 이 차트 기술 얘기를 했던 거지. 이 책보다 이 밑에 있는 볼린저 밴드 투자 기법이 더 중요한 거지. 내 입장에서는. 왜? 얘네들은 필수 지표니까. 여기에는 선택 지표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지. 내가 쓰지 않는. 알면 좋고 모르면 많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간을 크게 할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나도 질린다. 물론 정독하면 제일 좋지. 앱은 이제 그만 얘기하고 이미 다 설정까지 다 끝내놓은 상태지. 너 같은 경우에. 네. 그리고 지금 내가 좀 우려가 많이 되는 게, 너 같은 경우에 이 전자공시 시스템을 너무 안 보지 않나. 그건 좀 우려가 돼. 실제로 이제 네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지금 시간 많잖아. 어차피 뜨고 있는 거 하루에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정도 뜨고 있는데 종목은 그냥 한번 이렇게 스캔하면 뭐 10분? 20분이면은 10분도 안 걸리지 사실. 나 같은 경우에도 네 거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빨리 보잖아. 그지? 종목 한번 스캔하는데. 그 정도로 스윙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지. 차트만 보면 되니까 지금은. 근데 지금 이제 3분기 보고서가 이미 거의 다 나왔잖아. 이 네이버는 이제 네이버에도 나오고 있고, 요즘에는 키움증권에서도 많이 이제 좀 보이더라고. 3분기 보고서가. 그래서 보고서는 이쪽 가지고 보는 게 나아 보이고, 보고서 외적인 거, 보고서 외적으로 이제 이 회사가 뭐하고, 아이템은 뭐고, 이런 것들은 지금 공부를 조금씩 해두는 게 좋거든. 너는 이제 다 수업을 끝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수업이 끝났잖아. 그래서, 너는 지금, 책을 읽는데 더 주력을 해야 돼, 사실. 네. 이 안 본 책들 읽는데 주력을 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식을 보는 것보다 책 보는데 시간을 더 써야 된다고. 낮에 주식 이렇게 뭐 차트 이렇게 볼 시간 있으면 차라리 주식책을 보라고. 아니면 이 다트 들어가서 보고서를 보라고. 실제로 보고서 들어가서 내가 지난번에 뭐 사람 수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막 이런 것들도 보여준 적 있잖아. 그런 방식으로 봐야 되거든. 과거 대비 현재. 그리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한 3년 전 또는 2년 전 대비 현재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 분석해 가면서 이 회사가 진짜 성장을 했는지 실질적인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세팅은 이제 넘어간다. 그리고 이 세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잘 모르겠다. 이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에 이제 이 세팅하는 것도 그렇고, HTS 이런 세팅 같은 것들은 네가 이제 궁금하다. 나 까먹었다 그러면, 내 채널, 요거는 구독 지금 만들어 놨을 거잖아. 네. 이제 스타트이어 마눌님 주식고수 만들기. 여기 들어오면 이 영문 HTS 사용법 이쪽에 이제 영상을 내가 9개 찍어가지고 올려놨다고.
그리고 증권통에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이쪽에다 올려놨으니까 저쪽을 통해서 세팅을 만약에 네가 휴대폰을 바꿨다 뭔가 또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하면 되는 거고 뭐 어려운 얘기는 전혀 없지 여기까지는 그지? 그 질문이 다트 관련해서 다트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성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트를 보고 뭐 인원수라든가 뭐 그런 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한다고 그거는 하잖아요. 이제 번외야 번외. 네, 매출액 증가가 일단 1순위지. 매출액 증가는 그 HTS 키우면서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HTS 키움증권에서 그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얘기인 거지. 근데 네가 이제 어떤 기업을 처음 봤어. 처음 그쵸. 봤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재무 구조가 진짜 믿을 수 있냐 내가 그 재무 상태표를 그러면 그 믿음을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을 주게 하는 그런 요소로 이제 추가 확인할 만한 게 나는 사람이라고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입하기 전에 그걸 정말 진입할까 말까 이런 판단을 섰을 때 이제 그때 보는 게 그때 보면은 더 좋지. 현재 내가 이제 들어갔고 현재 이거를 내가 이제 현재 시점에서 뭐 물타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한다든가 쫄리지. 하는 거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확신이 들지. 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것들을 자주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또 있나? 아니, 여기까지 하자.